할머니가 사위에게 김치를 휘두르고 있어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성북동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78배 그녀는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데이지 꽃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미소는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외로움이 스며들었어요. 순자는 딸 은혜, 재혼한 사위 민수, 손녀 지훈이와 함께 2층 집에서 살았어요. 은혜는 10년 전 첫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민수와 재혼했죠. 그 후 은혜는 점점 엄마와 멀어졌어요. 민수는 겉으론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순자에게 퉁명스럽게 굴었고 은혜는 남편과 지훈이 사이에서 갈등하며 순자를 조금씩 외면했어요. 그래도 지훈이는 달랐어요. 은혜의 첫 남편 딸인 지훈이는 주말이면 할머니와 공원에서 꽃을 보며 웃었죠. 할머니, 오늘도 데이지? 지훈이가 밝게 물었어요. 그래, 내가 좋아하니까. 순자는 부드럽게 답했죠. 하지만 요즘 민수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순자를 스쳐볼 때마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순자는 나이 탓이라 넘기려 했지만 불안이 커졌어요. 은혜의 재혼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죠. 민수는 종종 지하실로 내려가 문을 잠갔다 열곤 했어요. 어느 새벽 지하실에서 묵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문이 잠기는 소리, 무언가 끌리는 소리. 순자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문을 열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공원으로 향하며 데이지를 쥔 손이 떨렸어요. 민수의 눈빛, 은혜의 무심함, 그리고 그 이상한 소리는 순자를 점점 더 불안하게 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쾅! 철커덕! 문이 닫히는 소리에 박순자 할머니는 눈을 번쩍 떴어요. 어둠이 그녀를 삼켰죠. 여기가 어디지? 어디선가 발소리가 멀어지며 철컥하는 잠금 소리가 울렸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더듬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가 뼈를 시리게 했죠. 아, 지하실. 민철이가 날 여기에 가두고 문을 닫아버린 게 생각이 났어요. 지하실은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먼지 쌓인 상자와 낡은 가구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창문은 없었어요. 공기가 무겁고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민철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공포가 밀려왔어요. 72의 나이, 이렇게 갇혀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다리가 후들거렸죠.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가족이라 믿었던 사위가 왜? 은혜의 재혼 이후 민철은 점점 차가워졌지만 이건 너무 잔인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이의 웃음, 공원에서의 데이지 꽃이 떠올랐죠. 그녀는 속으로 울었어요. 하지만 절망 속에서 순자는 기억을 더듬어 서류를 떠올렸어요. 민철이 그녀를 끌어다 넣기 전에 본 그 서류. 그녀의 이름, 재산 내역, 민철의 서명. 왜 그게 여기 지하실에? 순자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바닥을 훑었어요. 손에 닿은 건 먼지뿐이었지만 기억이 선명했어요. 비밀 자금이라는 단어, 그리고 은혜의 이름. 은혜가 이 일에 연루된 걸까? 순자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은혜야, 너도 알았니? 그녀는 벽에 기대 중얼거렸어요. 민철의 발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죠. 민철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얌전히 계세요. 민철은 물 한 병과 빵 3개를 던져주고 갔어요. 민철아,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재산 때문이야?
순자가 외쳤지만 문은 다시 쾅 닫혔어요. 순자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민철의 사업 소문, 불법 자금. 그 서류가 단서였어요. 은혜의 재혼, 민철의 갑작스러운 등장. 모든 게 연결되는 듯 했죠. 공포가 절망으로 바뀌었지만 순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살아야 해. 이유를 알아야 해. 그녀는 벽을 두드리며 탈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하실의 어둠은 그녀를 더욱 압박했어요. 이대로 끝날까봐 두려웠죠. 한편 위층에서 지훈이가 할머니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오셨어? 은혜는 할머니, 친구 집 계신다니까 며칠 주무시고 오실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지훈이는 이상함을 느꼈죠. 지하실의 차가운 어둠 속 박순자는 콘크리트 바닥에 웅크린 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지난 세월을 떠올렸어요. 78배 그녀는 딸 은혜를 홀로 키웠죠. 은혜의 아버지, 순자의 남편은 은혜가 5살 때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순자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딸을 뒷바라지했어요. 새벽에 김치를 담그고 손님들에게 밥을 지으며 은혜가 대학에 갈 때까지 뼈 빠지게 일했죠. 은혜는 예쁘고 똑똑한 딸이었어요. 남이 말을 잘 믿는 점이 마음에는 걸렸지만 순자는 그녀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어요. 은혜야, 너만 잘 살면 엄마는 다 괜찮아. 순자는 늘 그렇게 말했죠. 은혜는 27의 첫 남편 강민재를 만났어요. 민재는 따뜻한 남자였죠. 순자는 그를 아들처럼 여겼어요. 민재와 은혜는 지훈이를 낳았고 순자는 손녀를 보며 삶의 기쁨을 찾았어요. 하지만 10년 전 민재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났죠. 은혜는 망연자실했고 지훈이는 아빠를 잃은 슬픔에 울었어요. 은혜야, 내가 너희 곁에 있을게. 순자는 그렇게 약속했어요. 몇 년 뒤 은혜는 이민철을 만났어요. 민철은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로 겉으론 매너 좋고 자신감 넘쳤죠. 은혜는 민철과 재혼하며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엄마, 민철 오빠는 날 지켜줄 거야. 은혜는 그렇게 말했죠. 순자는 기뻤지만 민철의 눈빛은 불편했어요. 계산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결혼 몇 년 후 민철은 순자의 집을 물려받았어요. 순자는 은혜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내줬지만 민철은 점점 더 차갑게 변했어요. 은혜도 민철의 눈치를 보느라 엄마와 조금 멀어졌죠. 할머니, 새아빠 좀 이상하지 않아? 지훈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글쎄, 그냥 바빠서 그런 거겠지. 순자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민철의 사업은 겉으론 화려했어요. 고급차, 고급 옷, 번지르르한 사무실. 하지만 동네에 소문이 돌았어요. 민철의 회사가 불법 자금과 연루됐다는 거예요. 순자는 믿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지하실에서 순자의 이름, 재산, 민철의 서명이 있는 서류가 모든 걸 바꿨어요. 순자는 지하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조각을 다시 주웠어요. 거기엔 민철의 회사명과 비밀계약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더듬었어요. 낡은 상자 옆에 떨어진 메모에는 은혜라는 이름도 있었죠. 은혜가 이 일에 얼마나 연루된 걸까? 순자는 혼란스러웠어요. 지하실벽 너머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누군가 위층에서 움직이는 소리였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순 없었어요. 순자는 벽에 귀를 대봤지만 소리는 멀고 흐릿했죠. 그녀는 생각했어요. 은혜는 내가 여기 지하실에 갇힌 건 알고 있을까? 순자는 과거를 되짚었어요. 민철이 은혜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의 사업, 재산, 지하실에 숨긴 서류.
모든 게 얽혀 있는 듯 했어요. 한편 집 위층에선 지훈이가 할머니의 부재를 불안해했어요. 엄마, 할머니 진짜 어디 계셔? 지훈이가 물었지만 은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며칠 있다 오실 거라니까. 지훈이는 믿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연락 없이 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방에는 할머니의 핸드폰, 쓰고 있던 안경도 그대로였어요. 지훈이는 동네 친구인 이영우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영우는 순자의 오랜 친구로 지훈이의 얘기를 듣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순자 씨가 이렇게 말없이 갈 리 없어.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는 사이인데 친구 집에 며칠씩이나 다녀온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는데. 영우는 중얼거렸어요. 지훈과 영우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어요. 순자가 지하실에 갇히기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순자는 새벽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가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죠. 쿵, 쿵. 지하실 문이 잠기는 듯한 묵직한 울림. 그녀는 불안을 떨치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지만 마음은 자꾸 지하실로 향했어요. 민철이 자주 지하실로 내려가는 모습,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은혜의 재혼 이후 민철은 집안에서 점점 더 권위를 내세웠고 순자는 점점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손녀 지훈이의 미소가 그녀를 버티게 했어요. 할머니, 무슨 고민 있어? 지훈이가 공원에서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순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은 무거웠어요. 그날 밤 민철이 늦게 귀가한 틈을 타 순자는 용기를 냈어요. 지하실 문 앞에 섰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그녀를 끌어당겼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민철이 서재에 두고 간 열쇠를 떠올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재 서랍을 열고 열쇠를 꺼냈죠. 지하실 문을 열자 축축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손전등을 비췄어요. 지하실은 어지러운 상자와 오래된 가구로 가득했죠. 한쪽 구석에 새로 생긴 듯한 철제 캐비닛이 눈에 띄었어요. 순자는 캐비닛에 다가갔어요. 자물쇠는 없었지만 문은 뻑뻑했죠. 힘껏 당기자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죠. 첫 장에 박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녀의 집, 은행 계좌, 남편이 남긴 유산까지. 민철의 서명도 보였죠.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었죠. 서류를 넘기다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어요. 비밀 계약, 자금 이동 자금 세탁 계좌번호라는 단어, 그리고 은혜의 이름.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은혜가 이 일에 연루된 걸까?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죠. 민철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어요. 손에는 열쇠 뭉치가 쥐어져 있었죠. 어머니, 이 시간에 여긴 왜? 민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자네, 이 서류는 뭐야? 왜 내 이름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철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그림자가 지하실 벽에 길게 드리워졌죠. 어머니는 모르는 게 나아요.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순자는 뒷걸음질 쳤지만 민철은 빠르게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궁금하면 더 알아보면 되잖아요. 민철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순자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민철의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어요. 그는 순자를 지하실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민철아, 제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순자는 떨며 물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민철은 문을 잠갔다어요. 철컥 소리가 지하실에 울렸어요.
순자는 어둠 속에 남겨졌어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으며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죠.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 은혜의 이름, 민철의 비밀. 모든 게 퍼즐처럼 얽혀 있었어요. 민철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재산 때문일까? 아니면 더 큰 비밀 때문일까? 순자는 지훈이를 떠올렸어요. 뭔가 일이 잘못됐다면 지훈이만은 내가 지켜야 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녀는 문을 세차게 두드렸지만 주변은 너무 조용했어요. 한편 위층에서 지훈이는 할머니의 부재가 신경이 쓰였어요. 아침에 공원에 가지 않은 할머니, 방에 그대로 놓인 핸드폰. 요즘 할머니는 핸드폰 없이는 어디도 가지 않으셨죠. 지훈이가 늘 전화로 할머니와 연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했어요. 엄마, 할머니 어디 계셔? 지훈이가 따지듯 물었어요. 은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지훈아, 할머니 친구 집에 가셨어. 하지만 지훈이는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핸드폰을 두고 갈 리 없었으니까요. 지훈이는 다시 할머니의 방을 뒤졌어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핸드폰, 늘 쓰던 안경. 모든 게 그대로였죠. 할머니, 어디 가신 거야? 지훈이는 혼잣말을 했어요. 지훈이는 새아빠의 행동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민철은 요즘 자주 서재문을 잠갔다 나왔죠. 지훈이가 서재문을 두드렸지만 잠겨 있었어요. 새아빠, 여기 왜 잠갔어? 나도 책 볼 거 있는데? 지훈이가 물었어요. 민철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그래. 당분간 건드리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지훈이는 엄마에게 다시 물었어요. 엄마, 새아빠 뭔가 숨기는 것 같아. 혹시 할머니랑 관련 있는 거야? 은혜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지훈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어요. 은혜의 떨리는 눈빛이 지훈을 더 불안하게 했죠. 지훈이는 집안을 더 살펴보기로 했어요. 지하실 문 앞에 서니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문은 잠겨 있었죠. 지훈이는 문틈을 들여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여기 계신 건 아니겠지? 지훈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민철이 평소 지하실로 자주 내려가던 걸 떠올렸죠.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지훈이 영우 할아버지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지훈이는 일단 집안에서 더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 순자는 지하실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죠. 어둠이 시간을 집어삼킨 듯 했어요.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그녀의 폐를 짓눌렀어요. 78배 그녀는 뼈가 시리고 다리가 떨렸지만 공포와 절망이 그녀를 더 무겁게 눌렀어요. 여기서 죽는 걸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민철이 던져준 물 한 병과 빵이 전부였죠.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왜 가족이라 믿었던 사위가 자신을 가둔 진짜 이유가 뭔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지하실은 숨막힐 듯 답답했어요. 창문 없는 공간, 깜빡이는 전구 하나가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죠. 벽을 두드려봐도 두꺼운 콘크리트만 손끝에 느껴졌어요. 민철이 문을 열 때마다 들리는 철컥 소리가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죠. 순자는 민철이의 서류들을 떠올렸어요. 은혜야, 너도 혹시 이 일에? 순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은혜가 첫 남편을 잃고 망연자실했던 모습, 민철과 재혼하며 다시 웃던 얼굴이 떠올랐죠. 하지만 은혜의 무심한 태도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지훈이만은 지켜야 해. 손녀의 미소가 그녀를 버티게 했어요. 순자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하실을 구석구석 뒤졌어요.
한쪽 구석에 있던 낡은 상자를 다시 뒤졌어요. 먼지 쌓인 상자 안엔 은혜의 어린 시절 편지 외에 작은 금속 상자가 더 있었죠. 손이 다짜 찬 기운이 느껴졌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민철의 회사 이름이 적힌 USB가 나왔어요. 순자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뭐지? 그녀는 혼잣말을 했어요. USB를 볼 방법은 없었지만 민철의 비밀과 관련 있을 거라 직감했죠. 하지만 갇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순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대로 끝날 순 없어. 그녀는 탈출을 시도해 봤어요. 지하실 문 주변을 더듬으며 약한 틈을 찾았죠. 문틈에 손톱을 끼워봤지만 단단한 철문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러다 문 아래쪽에 작은 틈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순자는 그 틈을 손으로 긁었어요. 손톱이 부러지고 손끝이 피로 물들었죠. 누가 날 좀 찾아줘. 그녀는 절망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민철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순자는 외쳤어요. 민철아, 제발 말해. 왜 날 가뒀어? 은혜도 아는 거야? 민철은 차갑게 웃으며 답했어요. 어머니, 쓸데없는 질문 마세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문이 쾅 닫혔어요. 위층에서 지훈이는 할머니의 부재에 점점 더 불안해했어요. 할머니의 핸드폰이 방에 남아있는 걸 발견한 후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할머니 방에서 나온 낡은 수첩을 뒤지다 이상한 메모를 찾았어요. 민철 회사, 계약서 확인이라는 글씨. 할머니가 뭔가를 의심했던 걸까? 지훈이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할머니가 뭘 알았던 거지? 그녀는 혼잣말을 했어요. 지훈이는 민철의 서재 앞에 다시 섰어요.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그녀를 불안하게 했어요. 엄마, 새아빠 뭘 숨기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 어디 계신 거야? 지훈이가 은혜에게 따져 물었어요. 은혜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대답했죠. 지훈아, 그런 말 하지 마. 할머니 그냥 좀 쉬시는 거야. 하지만 은혜의 떨리는 손이 지훈을 더 의심하게 했어요. 지훈이는 민철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행동을 유심히 봤어요. 민철은 지하실 문을 열고 내려갔다 올라왔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새아빠, 지하실에서 뭐해? 지훈이가 물었지만 민철은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어요. 애가 뭘 궁금해해? 공부나 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어요. 지훈이는 지하실 문 앞에 다시 섰어요. 문틈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가 더 강해진 듯 했어요. 그녀는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잠겨 있었죠. 할머니 설마. 지훈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민철이 지하실에 자주 드나드는 모습, 은혜의 어색한 태도가 머릿속에서 얽혔어요. 지훈이는 할머니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지훈이에게 보낸 거였죠. 지훈아, 할머니 오늘 좀 피곤해. 그 후론 아무 기록도 없었어요. 지훈이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순자는 지하실의 축축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깜빡이는 전구가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순자는 콘크리트 벽을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사위의 배신, 서류에 적힌 순자의 이름, 비밀 자금, 은혜의 이름. 그 메모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지하실은 숨막힐 듯 답답했어요. 창문 없는 공간, 철문의 철컥 소리가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어요. 순자는 금속 상자에서 찾은 USB를 떠올렸어요. 이게 민철의 비밀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어요. 지훈이만은 지켜야 하는데. 손녀의 미소가 그녀를 버티게 했어요.
순자는 새로운 탈출 방법을 찾아봤어요. 지하실 벽을 더듬다 낡은 환풍구를 발견했죠. 녹슨 철망이었어요. 손톱으로 긁어보았지만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죠. 손끝이 피로 물들었어요. 누가 날 좀. 순자는 절망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환풍구 틈으로 바람이 스며드는 걸 느꼈죠. 희미한 희망이 생겼지만 체력은 점점 떨어졌어요. 민철이 문을 열었을 때 순자는 외쳤어요. 민철아, 왜 날 가뒀어? 은혜도 아는 거야? 민철은 차갑게 웃으며 답했어요. 어머니, 조용히 계세요. 그리고 물과 빵을 놓고는 문이 쾅 닫혔죠. 순자는 은혜의 어린 시절 편지를 다시 떠올렸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USB를 손에 쥐었어요. 이 안에 뭐가 있을까 하지만 볼 방법이 없었죠. 한편 지훈이는 할머니의 부재에 불안을 키웠어요. 할머니의 핸드폰, 수첩 메모가 마음을 무겁게 했죠. 학교에서도 할머니 걱정만 되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온 지훈은 민철의 서재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들어갔어요. 책상 위 책더미 사이에 삐져나온 메모를 발견했어요. 2차 계약 내일 밤 창고. 재산양도 은혜 서명 지훈이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창고? 무슨 계약? 재산양도는 또 뭐야? 엄마 서명? 그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지훈이는 이번엔 민철의 차고로 몰래 들어갔어요. 민철이 차고로 자주 가는 걸 봤었거든요. 어두운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죠. 안에는 현금 다발과 이상한 열쇠가 있었어요. 이건 또 뭐야?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쥐었어요. 그리고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또 현금과 열쇠를 사진을 찍었어요. 할머니, 설마. 지훈이는 지하실 문으로 달려갔지만 열쇠는 맞지 않았어요. 지훈은 은혜에게 물었어요. 엄마, 새아빠 창고가 있어? 거기에서 뭐해? 은혜는 얼굴이 굳으며 답했죠. 나도 몰라. 그리고 아빠 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훈을 더 의심하게 했어요. 순자는 지하실의 축축한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며 웅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금속 상자에서 찾은 USB가 희미한 희망을 주었어요. 이 안에 민철의 비밀이. 순자는 혼잣말을 했죠. 지하실은 숨막히는 감옥이었어요. 지훈이의 밝은 미소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죠. 지훈이를 지켜야 해. 순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낡은 쇠막대기를 쥐고 환풍구 철망을 다시 두드렸지만 소리가 너무 커 민철에게 들킬까 무서웠어요. 조용히 해야 해. 그녀는 숨을 죽였죠. 그날 지하실 문이 열렸어요. 철컥 소리에 순자는 몸을 떨었죠. 민철이 아니라 은혜가 서 있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은혜야. 그녀는 딸을 부르며 일어섰지만 은혜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눈빛은 흔들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엄마. 은혜가 낮게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낯선 거리감이 묻어났어요. 순자는 불안이 밀려왔어요. 은혜야, 날 꺼내줘. 민철이 날 가뒀어. 순자가 애원했어요. 하지만 은혜는 고개를 숙였죠. 엄마,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순자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뭐? 은혜야, 무슨 소리야? 은혜는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어요. 민철 씨, 우리 재산이 필요했어. 엄마 재산을 넘겨야 했어.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외동딸이 민철과 공모했다고? 은혜야, 내가 어떻게 해? 이미 재산을 물려준 게 있잖아.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민철의 사업이 망할 것 같아.
엄마 재산이 아니면 다 잃을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순자는 그 눈물을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날 이렇게? 순자는 울부짖었어요. 은혜는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죠. 엄마 어쩔 수 없었어. 죄송해요. 문이 쾅 닫혔어요.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딸의 배신이 가슴을 찢었죠. 은혜야, 대체 왜?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재산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하실의 어둠 속 은혜의 말이 메아리 쳤어요. 순자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어요. 새벽마다 김치를 담그며 은혜를 키우던 날들, 첫 남편을 잃고 망연자실했던 은혜를 안아주던 순간 뒤. 그런데 그 딸이 민철과 손잡고 나를 가뒀다고? 순자는 USB를 꼭 쥐었어요. 이게 다 민철의 계획이었나?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한편 지훈이는 할머니의 부재에 대한 의심을 점점 더 키웠어요. 민철의 서재에서 찾은 2차 계약, 내일 밤 창고의 메모와 차고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 열쇠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훈이는 민철의 서재 책상 서랍을 다시 뒤졌어요. 잠긴 서랍 안 종이에 포스트잇 메모가 있었어요. 거기엔 지하실, 철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지훈이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하실? 할머니 혹시? 그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지훈이는 민철을 몰래 지켜봤어요. 민철은 밤늦게 지하실로 내려갔다 올라왔죠. 지훈이는 엄마를 불러냈어요. 엄마, 새아빠가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할머니 친구 집에 갔다는 거 거짓말이지? 은혜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훈아, 그런 말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죠. 지훈이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지하실 문 앞에 다시 섰어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잠겨 있었죠. 차고에서 찾은 열쇠를 꺼냈지만 맞지 않았어요. 할머니 거기 계신 거죠?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문을 두드렸어요. 위에서 들릴까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거기 계세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순자는 지하실의 축축한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은혜의 배신이 가슴을 찢었죠. 내 딸이 날 이렇게.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민철이 던져준 물과 빵은 이제 거의 없었죠. USB를 손에 쥐고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지훈이를 지켜야 해. 손녀의 미소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순자는 환풍구의 녹슨 철망을 낡은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보려 했지만 녹슨 나사는 꿈쩍도 안 했어요. 손끝이 피로 물들었죠. 누가 날 좀 찾아줘. 그녀는 절망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철컥 소리가 울렸어요. 민철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아직도 버티시네요. 민철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순자는 드라이버를 등 뒤로 숨겼죠. 민철아, 왜 날 가뒀어? 은혜까지 끌어들여 뭐 하려는 거야? 순자가 외쳤어요. 민철은 코웃음을 치며 답했어요. 어머니, 재산은 이제 다 우리 거예요. 조용히 계시면 덜 힘들어요.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죠. 순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지훈이는, 우리 지훈이는 건드리지 마. 그녀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어요. 민철은 물과 빵을 놓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순자는 드라이버로 벽틈을 다시 파봤어요. 작은 조각이 떨어졌지만 틈은 좁았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반드시 나갈게.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다짐했어요.
은혜의 배신, 민철의 서류, USB의 비밀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편 지훈이는 할머니의 부재를 파헤치기 위해 영우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분명히 사라진 게 맞아요. 지훈이가 다급히 말했어요. 영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죠. 뭐, 확실해? 영우는 생각했어요. 영우는 순자 집에 들렀을 때마다 민철이 지하실로 자주 드나들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지훈아, 너희 집을 한번 봐야겠어. 영우가 단호히 말했어요. 지훈이와 영우는 은혜가 부엌에 있는 틈을 타 집으로 들어왔어요. 은혜가 설거지 소리에 정신없는 사이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지하실 문 앞에 섰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지훈이는 차고에서 찾은 열쇠를 꺼냈지만 여전히 맞지 않았어요. 영우는 문틈으로 손으로 더듬었어요. 여기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 있어. 손톱도.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지훈이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할머니가 여기 계신 걸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우는 문틈에서 떨어진 작은 천 조각을 발견했죠. 순자가 늘 입던 치마의 푸른 천이었어요. 이건 순자 거야. 영우는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지훈이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할머니, 진짜 여기에? 그리고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거기 계세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죠. 두 사람은 은혜가 눈치채기 전에 서둘렀죠. 지훈은 서재에서 보았던 지하실, 철이라는 메모를 떠올렸어요. 할아버지, 새아빠가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지훈이가 속삭였어요. 그들은 거실로 이동했어요. 마침 은혜가 부엌에서 나왔죠. 지훈이는 은혜를 보며 물었어요. 엄마, 새아빠가 지하실에서 뭐해? 할머니, 거기 계신 거지? 은혜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 할아버님은 언제 오셨어요? 지훈이와 함께 왔다. 영우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은혜야, 무슨 일인지 솔직히 말해. 은혜는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우는 대답을 못하는 은혜를 보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영우는 생각했어요. 일단 오늘은 돌아가야겠어. 은혜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보여. 그리고 다음 날 방과 후에 다시 지훈이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순자는 지하실의 축축한 어둠 속에서 숨을 헐떡였어요. 은혜의 배신. 엄마, 미안해가 가슴을 찢었죠. 내 딸이 날 이렇게 해.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손에 쥔 USB가 희망이었어요. 지하실에서 순자는 부러진 드라이버로 벽틈을 파보려 했어요. 콘크리트 가루가 손을 덮었지만 틈은 좁았어요. 은혜의 차가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순자는 은혜가 5살 때 시장 식당에서 음식과 김치를 팔던 날을 떠올렸어요. 또 첫 남편 민수를 잃고 울던 은혜를 안으며 엄마가 지킬게라던 순간들. 순자는 눈물이 흘렀어요. 은혜가 지하실 문을 열었어요. 그녀는 엄마의 감금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흔들렸어요. 엄마. 은혜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어요.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죠. 은혜야, 왜? 순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은혜는 고개를 숙였죠. 엄마, 미안해. 민철 씨가 지훈이를 해치겠다고. 순자는 눈앞이 흐려졌어요. 왜 불길한 예감은 잘 들어맞는지. 우리 지훈이를? 그래서 날 여기에 가뒀어? 그녀는 울부짖었어요. 내가 널 위해 산 세월이 뭐니? 은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위에서 현관문이 쾅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철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발소리가 거실을 울렸죠. 은혜야, 뭐해?
민철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은혜는 지하실 문을 황급히 닫고 올라갔어요. 민철아, 뭘 버리는 거냐? 순자는 USB를 꽉 쥐며 이를 악물었어요. 민철은 은혜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어요. 지훈이의 행동이 이상해. 어머니를 다른 데로 옮겨야겠어. 이 말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지훈이, 내가 나가야만 해. 지훈이는 은혜와 민철이 다투는 틈을 타 서재로 몰래 들어갔어요. 지하실 근처의 손톱과 손톱 자국, 치마의 천으로 확신을 얻었죠. 할머니는 분명 지하실에 갇혀 있어.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서재에 있는 잠긴 금고를 차고에서 찾은 열쇠로 열어보았어요. 바로 열렸죠. 안에는 재산 이전 서류와 낯선 주소가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그녀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서류와 메모를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에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문자를 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지훈아, 이젠 경찰에 알려야겠어. 지훈이는 밖으로 나와 영우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경찰에 전화했어요. 할머니가 납치됐어요. 증거도 있어요. 지훈이가 다급히 말했죠. 경찰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답했어요. 지훈이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할머니, 곧 구할게요. 그때 민철이가 나왔어요. 민철이가 10만 원을 주며 말했어요. 주말인데 엄마랑 영화라도 보고 와 얼른.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딸인 내가 기분 전환 좀 시켜주고 나도 오늘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니. 지우는 경찰이 곧 올 테니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지우는 엄마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느끼시곤 체념하신 듯 했어요. 영우 할아버지도 불러 엄마와 함께 경찰차가 오는 길목으로 나갔죠. 민철은 모녀가 나간 걸 확인하고 바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이 골목을 울렸어요. 지훈과 영호의 신고로 경찰이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지훈이는 핸드폰에 찍은 금고, 서류 재산 이전 이라스 임모, 계약과 낯선 주소를 경찰에 넘겼어요. 여기 증거예요. 새아빠가 할머니를 가뒀어요. 지훈이가 다급히 말했어요. 영호는 단호히 덧붙였죠. 빨리 지하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지하실 문을 두드렸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손톱 자국과 치마 1000조각만 남았죠. 민철은 평소에도 계속 지훈이 신경 쓰였어요. 지훈의 눈초리, 감시하는 듯한 눈빛. 그래서 조만간 할머니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했죠. 지훈과 은혜가 영화 보러 가면 시간적 여유가 생겨 할머니를 이동시키기 수월했어요. 경찰이 집에 도착하기 얼마 전 민철은 뒷문으로 순자를 끌어냈어요. 그는 은혜에게 속삭였던 계획을 실행했죠. 어머니, 조용히 따라와요. 민철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버텼어요. 민철아, 지훈이를 건드리지 마.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민철은 차갑게 웃었어요. 그는 순자를 차에 태워 도시 외곽의 낡은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곳은 민철의 비밀 아지트, 불법 거래의 본거지였죠. 경찰은 지하실을 확인하며 서류를 분석했어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민철은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되어 있었고 순자의 재산은 그의 범죄를 덮을 마지막 카드였어요. 지훈이는 눈물을 삼켰어요. 할머니가 이것 때문에 갇힌 거예요. 영호는 지훈이가 보낸 서류 사진을 다시 확인했어요. 지훈아, 이 주소 민철의 아지트일지도 몰라. 경찰은 지훈 일행과 메모에 적힌 주소지로 향했어요. 그때 은혜가 경찰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철 씨가 저를 협박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지훈이를 해치겠다고. 그녀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랐어요. 지훈이는 은혜를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엄마, 그걸 왜 말 안 했어? 은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아, 미안해. 너를 지키고 싶었어. 민철은 낡은 사무실에서 순자를 의자에 앉혔어요. 어머니, 여기서 끝낼게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순자는 메모의 자금 세탁을 떠올렸어요. 민철아, 내가 뭘 했든 지훈이는 건드릴 수 없어. 그녀는 단호히 말했어요. 민철은 코웃음을 쳤죠. 어머니, 재산은 이미 내 손에 거의 들어왔어요. 하지만 순자는 USB를 쥐며 말했어요. 과연 그렇게 쉽게 될까? 민철이 순자를 노려보았어요. 순자는 낡은 사무실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먼지 쌓인 창문으로 새어드는 달빛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비쳤죠. 그녀는 지쳤지만 손에 쥔 USB와 자금 세탁 메모가 희망이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순자는 손녀의 미소를 떠올리며 중얼거렸어요. 순자는 민철이 지훈이를 해치겠다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사무실은 지하실만큼 숨막혔어요. 민철의 비밀 아지트는 서류와 낡은 전화기로 가득했죠. 순자는 벽에 기대며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민철이 자금 세탁을 했어. 이 USB에 그 증거가 있을 거야. 그나마 은혜가 협박에 억지로 따른 피해자라는 진실이 그녀의 분노를 누그러뜨렸어요. 은혜야, 너도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지훈이를 위한 마음이 더 강했어요. 내가 나가야 해. 순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민철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낡은 쟁반에 밥, 국, 김치가 있었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밥이었어요. 어머니, 밥이나 드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순자는 김치를 보며 시장에서 은혜와 함께 김치를 담그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따뜻한 기억이 그녀에게 힘을 줬죠. 민철아, 지훈이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야. 순자는 단호히 말했어요. 민철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재산은 이제 거의 다 제 손에 들어왔다니까요. 할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지훈이의 운명이 달렸어요. 그는 문을 잠갔다가 나갔어요. 순자는 쟁반을 내려다봤어요. 김치의 붉은 빛이 그녀의 분노를 되살렸죠. 지훈이를 지키려면 지금이야. 그녀는 문틈을 살폈어요. 민철이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멀리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쟁반에 있는 국그릇을 집어들었어요. 민철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국그릇을 그의 얼굴에 확 부어버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얼굴에 쏟아졌어요. 넌 벌을 받아야 돼. 순자는 이렇게 외치며 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민철은 눈을 감싸며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눈이 따가워서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뭐야 이게. 그는 소리쳤지만 순자는 문을 밀고 있는 힘껏 달아나고 있었어요. 어두운 골목을 뛰며 순자는 숨을 헐떡였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갈게.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USB를 쥔 손은 단단했어요. 골목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희망이 생겼죠. 지훈은 앞쪽에서 할머니가 뛰어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저기 있어요. 지훈이가 외쳤어요. 곧이어 경찰은 민철의 아지트를 급습했어요.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와 순자를 끌어안았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아, 괜찮니? 경찰은 민철을 붙잡았어요. 손들어. 민철은 수갑을 차며 이를 악물었죠. 이게 끝이 아니야. 순자는 지훈이에게 USB를 건넸어요. 이걸 경찰에 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모두가 안도했어요. 지우는 USB를 경찰에 넘겼어요. 여기 새아빠의 비밀이에요. 경찰은 서류와 USB를 분석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걸로 이민철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지훈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영호는 두 사람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순자야, 이제 안전해. 다음 날, 순자는 집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흐린 달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죠. 그녀는 지쳤지만 지훈이의 손을 잡으며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훈아,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지하실의 공포, 사무실에서의 탈출, 민철의 차가운 위협이 머릿속을 스쳤죠. 경찰서에서 돌아온 순자는 모두 함께 거실에 모였어요. 경찰이 USB와 지훈의 핸드폰 사진, 금고 서류, 자금 세탁 메모, 사무실 주소들을 분석했어요. 수사관이 전화로 말했죠. 할머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사관은 설명했어요. 민철의 자금 세탁은 할머님의 재산을 노린 계획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이미 지훈 양 앞으로 양도된 상태인데요. 순자는 조용했어요. 몇 년 전 순자는 은혜와 민철을 믿을 수 없어 변호사와 몰래 재산을 지훈에게 대부분 넘겼던 기억을 떠올렸죠. 내가 지훈이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수사관이 말을 이었어요. 이민철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재산은 그의 손에 어차피 닿을 수 없었어요. 순자는 지훈을 끌어안았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너만은 지키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순자는 수사관에게 부탁했어요. 민철이를 잠깐만 여기로 데려와 주세요.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요. 증거 자료도 몇 개 더 가져가시고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지훈은 걱정스레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해.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야, 내가 곁에 있을게. 경찰은 민철을 수갑을 찬 채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뜨거운 국물로 인해 부어 있었어요.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죠. 여긴 뭐하러 데려온 거야? 민철은 거실로 끌려오며 소리쳤어요. 순자는 모두에게 잠깐만 뒤로 물러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냉장고로 걸어가 문을 열었어요. 시뻘건 포기김치가 눈에 들어왔죠. 그녀는 김치를 꺼내 민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철아, 너 같은 놈은 이게 딱이야. 순자는 있는 힘껏 포기김치를 민철의 얼굴에 좌우로 있는 날려줬어요. 붉은 양념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고 민철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죠. 뭐야 이게. 그는 고함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경찰이 그를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민철이를 일으키며 할머니를 향해 조용히 엄지척을 해주며 빙긋 미소 지었어요. 지우는 놀라 두 손으로 입을 가렸고 영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순자야, 잘했어. 순자는 숨을 몰아쉬며 웃었어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그녀는 지훈을 보며 속삭였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널 지켰어. 민철은 경찰에게 끌려가며 이를 악물었어요. 야, 너희는 인권도 몰라. 하지만 그의 외침은 허공을 맴돌았죠. 은혜는 거실 문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망설이다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은혜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철이 지훈이를 해치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순자는 은혜를 바라봤어요. 딸의 떨리는 눈빛이 진심임을 알았죠. 은혜야, 이제 다 지나갔어.
순자는 조용히 말했지만 가슴엔 미묘한 거리감이 남았어요. 지우는 은혜를 보며 속삭였어요. 엄마, 할머니를 왜 은혜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아,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킨다고 한 것이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만 줬어. 정말 미안해. 지훈이의 손이 그녀를 토닥이며 안심시켰어요. 지훈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아, 내 덕에 할머니가 버텼어. 거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그들의 손은 따뜻하게 맞잡혔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고 순자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순자는 공원 벤치에 앉아 데이지 꽃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늦은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비쳤죠. 그녀는 좀 지쳤지만 지훈이의 손을 잡으며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훈아, 순자는 중얼거렸어요. 지하실의 공포, 민철의 위협, 포기김치로 되갚은 순간이 스쳐갔죠. 민철은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자금 세탁과 납치 혐의가 USB와 지훈의 증거로 드러났죠. 법정에서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엔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순자는 법정에 앉아 그를 바라봤어요. 민철아, 내가 자초한 거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재산은 지훈에게 양도된 덕에 그의 손에 닿지 않았죠. 은혜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민철의 협박에 끌려다녔다고 호소했지만 공모 책임을 피할 순 없었어요.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어요. 은혜는 벌금을 내야 할 동안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공을 살려 재택근무로 일하면서 사회봉사도 하고 집안일들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모두 괜찮아진 거지? 지훈이가 물었어요. 그래, 이제 괜찮아. 순자는 지훈이의 손을 잡았죠. 지훈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어요. 순자의 재산은 지훈의 미래를 위해 안전하게 남아 있었어요. 영우 할아버지는 공원에서 그들을 보며 웃었어요. 순자 씨, 이제 편해졌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가며 순자는 잠긴 지하실 문을 지나쳤어요. 그 어둠은 과거일 뿐이었어요. 부엌에서 김치통을 꺼내며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민철의 얼굴에 날아갔던 그날의 기억은 이제 웃음이 됐죠. 얼마 후 순자는 가족들과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과 함께 민철의 흔적을 지우기로 했죠. 어느 주말 지우는 순자와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모두 안전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지훈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영호는 나무 아래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 맘 편히 지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죠. 순자는 데이지 꽃을 지훈에게 건넸어요. 지훈아, 앞으로 우리 행복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지훈은 꽃을 받아들며 웃었어요. 할머니, 약속해요. 공원의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햇살이 참 좋은 날이었어요.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